드라마 커넥션이 어느새 중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 회에는 재경이 준서의 죽음에 레몬뽕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레몬뽕을 제조했던 이명국은 돈을 더 요구하다 죽었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추리해낸 재경. 게다가 이명국의 시신을 옮긴 정윤호와 오치현 또한 귀신같이 맞춰버립니다. 게다가 준서가 약 배달을 도맡아 왔다는 것과 그 끝에 중독자인 원종수가 있다는 부분까지 모두 꿰뚫어 보았죠. 솔직히 이 정도면 원종수의 숨이 아주 턱턱 막혀올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정윤호의 돌발 행동이 판을 뒤엎어 놓을 것도 같습니다. 재경의 추리는 훌륭해 보이지만 정작 자신을 중독시킨 범인을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윤 사장도 공진욱에게 당해 목숨을 잃고 말죠. 이제 닥터와의 접점이 있는 유일한 인물은 공진욱뿐인데요. 재경이 공진욱을 잡아야지만 닥터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공진욱을 체포해 닥터와 연락이 되는 대포폰을 입수할 듯 하네요. 그리고 닥터를 끌어내기 위한 함정 수사가 펼쳐지고 약속 장소에 떡하니 박태진이 등장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박태진을 닥터로 의심하는 이유는 코인 지갑 때문입니다. 준서와 태진은 레몬뽕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이를 코인 지갑에 모아놓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코인 지갑은 두 사람의 공동 소유였습니다. 총 8자리의 비번 중 4자리씩 두 사람이 나눠서 정했던 것 같네요. 이 때문에 태진이 준서를 죽였다는 의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태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코인 지갑에 든 돈인데 준서가 죽어버리면 이 돈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만약 태진이 준서를 죽인 범인이라면 이 비번을 알아낸 후에 죽였어야 합니다. 불륜 관계에 있던 최지연이 비번을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태진같이 치밀한 인물이 그 말만 믿고 준서를 죽였을 리도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태진이 준서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준서의 신발을 사후에 옮겨진 상황만 보더라도 그의 죽음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는 반증이 됩니다. 치밀과는 거리가 먼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살 조작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떡밥이 등장하지 않았기에 태진이 유력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최경태의 방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노규민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과거 회상 이외에는 얼굴조차 드러나지 않았죠. 지금까지 노규민이 신분을 세탁하고 연극을 하고 있을 만한 인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노규민이 튀어나와 모든 사건의 배우다라며 짠하고 등장하는 것도 개연성이 없어 보이네요. 한편 지금까지 재경이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창수가 아주 큰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수는 윤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먹던 비리 경찰이었는데요. 이게 발각될까봐 보청기를 제거해버렸는데 재경이 이걸 눈치채버린 것 같습니다. 과연 창수가 어떤 비밀을 더 숨기고 있을지는 다음 회를 지켜봐야 비로소 확실해질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다음의 예고 영상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안현대학병원에서 온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박은영 아마도 안현대학병원 연구원이나 의사 중 한 명이겠죠. 이한 편지 내용의 말머리는 어머님 아버님께라는 인사말로 시작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현대학은 준서의 딸이 입원해 있던 바로 그 병원입니다. 역시나 과거 리뷰 영상에서 제가 추측한 그대로의 상황이 벌어진 모양이네요.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 저는 준서가 닥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준서는 희귀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신약이다 치료다 하면서 태진이 준서를 레몬뽕 사업에 끌어들인 것 같네요. 준서는 태진의 말만 믿고 딸을 살리기 위해 양심도 버리고 닥터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나 살리고 싶었던 딸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죠. 준서가 닥터를 그만두고 양심선언을 계획한 시점은 바로 희귀병에 걸린 딸이 죽은 직후였습니다.
바로 이때 준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바로 이 편지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전체적인 편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신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박은영이란 연구원은 준서의 딸이 죽은 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약이 효과가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린 게 아닐까 하네요. 왠지 이 신약은 애초에 레몬뽕이었고 마약성 진통치료제라는 식으로 준서의 딸에게 복용된 게 아닐까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박봉리 할머니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잘못 배달된 레몬뽕을 복용한 박봉리 할머니는 평소 몸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벌떡 일어나 아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레몬뽕에는 분명 엄청난 각성 성분이 있었고 이게 할머니의 회광반조를 이끌어냈던 것 같네요. 희귀병에 걸린 준서의 딸이 영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이유는 바로 이 약의 효과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찡그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하고 있을 줄 알았던 준서 딸. 하지만 모든 영상에서 준서의 딸은 병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준서가 레몬뽕을 치료약이라 믿고 딸에게 복용시켰고 결국 딸이 죽고 난 이후에야 병원 의사의 양심 고백 편지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